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별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7번째로 천칭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류와 신은 지상에서 같이 살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날을 보냈다. 그러나 인류는 갈수록 똑똑해지고 서로 싸우는 걸 배우게 되고 거짓말, 좋지 않은 악습 등을 만들었다. 이에 많은 신들은 참을 수 없게 되어 인간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천상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러나 많은 신들 중에 정의로운 여신이 있었는데 사람의 본성에 대해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인류와 함께 살았다. 인류는 더욱 악해져서 전쟁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결국 인적 많던 정의로운 여신도 참을 수 없게 되어 천상으로 올라가 버렸다. 하늘로 올라간 그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인류가 전과 다름없이 착한 본성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의 신이 인간에게 연민을 갖고 있는 여신을 비웃었다. 화가 난 여신은 바다의 신이 자기를 모욕했다 여기고 제우스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의의 여신은 자신의 딸이고 바다의 신은 자기의 동생이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가 곤란했다. 결국 두 사람에게 시합을 시켜 지는 쪽이 사과하기로 했다. 시합 장소는 하늘의 광장. 바다의 신이 벽을 향해 한번 흔드니 그 틈새로 매우 맛 좋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뒤이어 정의의 여신이 한 그루 올리브 나무로 변하니 누구든 이 나무를 보면 상과 평화를 느끼게 되었다. 시합이 끝난 후 바다의 신은 감복해서 자신이 졌음을 인정했다. 제우스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몸에 지니고 있던 저울을 하늘로 던지니 지금의 천칭자리가 된 것이다. 8번째로 정갈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의 아들 오리온은 아름다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아도취에 빠지기 일쑤였고 태도는 교만하여 무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썽만 피우는 그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넌 아폴로의 아들이 아니야" 하고 웃으며 지나갔다. 성질이 급한 오리온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물었다. "제가 아폴로의 아들이 맞습니까?" "물론이다. 네 아버지는 분명 아폴로님이시다." 그러나 오리온은 어머님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의심만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직접 태양의 신 아폴로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며 하늘로 올라갔다. 아폴로는 오리온의 질문을 듣고 "넌 당연히 내 아들이다" 하고 말하고는 크게 웃었다. 사실 오리온은 태양의 신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마차를 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으로 자신이 아폴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아폴로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교만한 오리온은 아버지의 주의를 들은 채 만체하고 태양 마차에 뛰어올랐다. 결과는 당연히 비참했다. 지상의 인간, 동물, 식물들은 모두 타 죽거나 얼어 죽었고 혼란한 시간이 계속되어 낮과 밤이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신들도 오리온의 행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정갈 한 마리를 보내 오리온의 발목을 물게 했다. 오리온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다가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정갈 자리가 뜰 때 서쪽 하늘로 오리온 자리가 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9번째, 사수 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2년에 걸친 노역을 위한 여정 중에 켄타로우스 무리로 들렸고 자연스레 섞이며 어울리던 중에 켄타우로스 족이 가졌다는 최상의 술에 대한 소문을 들먹이며 그것을 내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문제의 술은 술의 신이던 디오니소스로부터 보관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이었고 때가 되기 전에 절대 열면 안 된다는 조건이 걸린 물건이었기 때문에 맘대로 내어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헤라클레스는 고집을 부려대며 화를 내기에 이르렀고 그의 두려움을 느낀 이들은 결국 포도주 항아리를 열어버렸다고 한다. 그에 따라 포도주의 향이 사방에 퍼졌고 향에 홀리 켄타우로스를 한데 몰리며 서로 술을 차지하고자 싸우기에 이르자 헤라클레스는 이들을 쫓기 위해 화살을 쏘아댔고 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화살 쪽엔 일찍이 처리했던 히드라의 맹독성 피가 묻어 있어서 대부분의 켄타우로스는 활을 맞고 죽어나갔다고 한다.
그 난리 속에 스승이던 키론도 허벅지에 화살을 맞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른 켄타우로스와는 달리 크로노스 시인과 거인족 여신의 혈통이던 그가 불사의 몸이었다는 데 있다. 키론은 독에 중독된 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을 수 없었고 결국 제우스에게 제발 죽음을 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제우스는 그의 생을 화염신 프로메테우스와 맞바꾸며 죽음을 맞게 해주었고 후에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하늘의 별자리로 올려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마땅한 공간을 찾을 수 없어 남쪽 하늘 구석진 곳에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수자리라는 것이다. 10번째로 염소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옛날 아르카디아의 계곡에 목동들의 수호자인 판이라고 불리는 신이 살고 있었다. 판의 외모는 아주 추해서 괴물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머리엔 뿔이 있고 하반신은 염소의 발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추한 외모로 인해 판은 아주 비관적이며 외롭게 살아갔다. 사랑하는 여신이 있어도 차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리를 불며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며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일 강가에서 모든 신들이 파티를 열며 흥겹게 즐기고 있었다. 제우스는 판의 피리 소리가 대단한 것을 알고 그를 파티에 참석시켜 피리를 불게 했다. 이때 숲속 저쪽에서 눈을 100개나 가진 거인족 티폰이 나타났다. 여신들과 요정들은 모두 놀라 나비나 새로 변하여 날아갔고 몇몇은 물고기로 변해서 도망가 버렸다. 판도 주문을 외워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주문이 섞여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상반신은 염소로 하반신은 물고기로 변하고 말았다. 판이 주문을 바꾸려는 순간 멀리서 티폰에게 잡힌 제우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판은 급히 피리를 입에 물고 살을 에이는 듯한 처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소리를 듣자 우둔한 티폰은 겁을 먹고 제우스를 그냥 놓아둔 채 달아나 버렸다. 판의 재치 있는 도움으로 살아난 제우스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늘의 별들 속에 반은 염소이고 반은 물고기인 바다 염소를 만들어 판의 도움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였다. 11번째 물병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옛날 트로이에 아주 멋있는 왕자님이 살고 있었다. 얼마나 잘생겼던지 나라의 모든 처녀들이 입을 해에 벌렸다. 미녀들은 그 가나메네 왕자와 결혼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연회가 벌어졌다. 그때 제우스의 신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을 하는 여자가 발목을 다치게 되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우스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많은 신들이 다른 여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모두 제우스의 눈에 차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폴로가 트로이에 갈 일이 있었다. 거기서 왕자가 궁녀들과 노는 것을 본 아폴로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왕자가 있다니. 아폴로는 하늘로 올라와 제우스에게 트로이에서 보았던 가나메제 왕자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호기심이 생긴 제우스는 트로이에 가서 가나메데 왕자를 보았다. 왕자가 마음에 든 제우스는 큰 독수리로 변해 왕자가 혼자 있을 때 단번에 그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와 버렸다. 왕자는 졸지에 제우스의 하인이 되어 술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자는 고향과 식구들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트로이의 국민도 왕자가 보고 싶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왕자가 너무 슬퍼하고 트로이의 국왕도 왕자를 그리워하자 제우스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트로이의 국왕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위로의 뜻으로 신마 몇 마리를 보내주었다. 왕자도 성으로 보내 국왕을 만나게 했다. 그러고는 다시 하늘로 데려와서 술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해서 잘생긴 가나메데 왕자는 술병이 되어 술을 따르게 되었다. 이것이 물병 자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12번째 물고기 자리의 전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신이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큐피드와 우아하고 전청한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했다. 신들의 연회에는 당연히 모든 여신들이 자신의 외모를 뽐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가 가장 아름답다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남신들은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서 우주의 생성과 인간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의논하고 있었고, 따분한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이미 술래잡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향기로운 술과 맛있는 향을 내는 음식들로 인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때문에 평화롭고 화려한 파티가 깨져버렸다. 이 불청객은 추악한 외모에 악독한 마음을 가진 괴물 티폰이었다. 그가 연회장에 온 목적은 바로 이 연회를 방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음식이 차려진 상을 뒤집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화분을 분수대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무서운 얼굴로 연회장에 모인 모든 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신들은 모두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화려하던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하늘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때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아들 큐피트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그 불청객의 존재를 까마득히 망각하고 사방으로 찾아 헤맸다. 구석구석을 찾던 끝에 피아노 아래에서 울고 있는 큐피트를 발견한 아프로디테는 몹시 떨고 있는 아들을 재빨리 품에 안겼다. 그리고 또 큐피트와 헤어지는 걸 막기 위해 자신의 발과 아들의 발을 묶고는 물고기로 변해 그 무서운 불청객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물고기 자리이다. 학습지 2-2번 문제를 풀어보고 이어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별자리를 활용한 활동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WA 이화예요. 다들 건강관리는 잘 하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다른 선생님과 함께 별자리에 대해 배웠었죠? 기억하시나요? 다들 기억하고 있다고 알고 있을게요. 이번 시간에는 찾았다 요놈 이란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이름을 보면 무언가를 찾는다는 느낌이 들죠? 이번 활동도 별자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면 활동 준비, 주의사항, 활동 방법, 모든 활동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준비물을 살펴볼게요. 준비물은 별자리 도안 1장, A4 용지 사이즈의 검은색, 흰색 도화지 2장, 네임펜, 가위, OHP 필름,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활동을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위의 날카로운 면과 종이의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베일 수 있으니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네임펜이 손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손에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들 주의사항을 잘 인지했죠? 그럼 활동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후에 직접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보아요. 1단계, 우선 자신의 별자리를 흰 도화지에 그려줍니다. 그 위에 OH 필름을 올린 뒤 별자리를 그릴 위치를 정하고 별자리와 배경을 네임펜을 이용하여 그려줍니다. 그리고 검은 도화지를 바닥에 두고 그 위에 OH 필름을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이때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고정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랍니다. 2단계, 흰 도화지 위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모양대로 그림을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돋보기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검은색 도화지를 오려서 돋보기 손잡이를 만들어줍니다. 3단계, 검은 도화지와 OH 필름 사이에 자신이 만든 돋보기를 사용하여 자신이 그렸던 별자리를 찾아봅시다. 자, 이것으로 활동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았어요. 다들 잘 듣고 있었나요? 준비됐나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상을 보며 같이 만들러 가봅시다. 그럼 고고싱!
이번 활동은 여러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친구들과 함께 팀을 나눕니다. 먼저 같은 팀 친구와 함께 12개의 별자리 중에서 6개의 별자리 도안을 무작위로 종이 위에 그려줍니다. 전에 했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OH 필름 위에 도안을 따라 그린 후 밑에 검정 도화지를 깔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줍니다. 별자리를 다 그렸다면 이제는 다른 팀 친구와 교환해주세요. 앞서 만들었던 돋보기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그린 별자리가 어떤 별자리인지 맞춰보고 이름을 별자리 옆에 적어주세요. 팀원과 함께 종이 돋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별자리를 알아맞추는 활동이에요. 모든 별자리의 이름을 적었다면 다시 바꿔서 이번에는 정답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더 많은 별자리 이름을 맞춘 팀이 승리! 이긴 팀을 위해 박수! 진 팀도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를 쳐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별자리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꼭 극복해 보아요. 안녕! 본 영상은 경상권 체육예술교육기부 거점대학 경남대학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